안녕하십니까. 유쾌한 변화연구소 멘탈 커리어 디자이너 송은주 코치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게 됐네요. 네, 지금 사무실로 옮기고 나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사무실 소개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서 습관을 만드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 습관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올렸던 66일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어떤 꾸준한 활동을 66일 동안 매일 하게 되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결과물로 이어지는 작은 성공의 체험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대학원을 가기 전에는 책이라는 이 독서 습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직장 생활을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책이 그 소중함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책을 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고 목표도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읽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송풀의 유쾌한 코칭 일기 2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밀레니얼 내 맘 다 알아?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면접 비법. 깨알 홍보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라.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스마트폰,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30세 전후로 봤을 때 약 7년간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헉이 돼요. 헉. 7년 동안이는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독서는 약 7개월이라고 합니다. 평균치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다. 근데 저도 가끔은 뭐 걸어 다니거나 뭐 이동할 때 가끔 눈이 좀 피곤할 때는 율라로 청취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꾸 뭐 카톡이나 어떤 일과 관련된 거라든지 개인적인 일이 왔을 때 중단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꼭 첫 번째 원칙 제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라. 네, 두 번째는 책 읽는 장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고 싶은 장소가 있으실 거예요. 뭐 카페라든지, 뭐 커피숍이란 독서관이라든지. 저의 경우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많이 읽었습니다. 뭐 지금은 사무실을 옮기면서 좀 가까워서 지하철을 타는 시간이 없는데, 전 직장은 제가 이제 강남 쪽이어가지고 지하철로 1시간 정도 이동할 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읽을 때 굉장히 저는 좀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편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자기가 편안한 그 장소에서 어떤 리추얼 같은 행동을 했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만의 꼭 읽기 편한 장소를 선택하시는 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책 읽는 장소를 정하라. 네, 세 번째는 읽고 싶은 책의 분야를 한 3권에서 5권을 구입하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경제다, 아니면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 그럼 관련 서적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 3권에서 5권을 구입해서 집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요리를 하더라도 재료를 많이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찬가지로 집안에 작은 서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눈에 보이는데 놓게 되면요, 자주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분야의 책을 한 3권에서 5권 정도를 구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번째는 독서 모임 가입하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지역 모임이라든지 동네 모임이라든지, 요즘에 또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독서 모임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과 관련된,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들하고 모이다 보면요, 삶의 질도 높아지고요. 저런 관점으로 또 이야기도 하네.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지역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독서 동호회나 이런 모임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활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는 SNS 다독가 설정하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SNS가 워낙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작가라든지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분들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책을 인터넷이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전략, SNS 다독가를 설정하라. 뭐 네이버도 좋고요, 페이스북도 좋고, 설정해서 그분들이 추천해 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3번 이상 읽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아마 좀 밑줄을 치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줄춘 위주로 한번 쭉 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우리 흔히 뭐 본깨적이라고 하잖아요. 본 거, 뭐 적용할 거, 깨달은 거. 결국 이제 실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읽을 때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독서 습관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은 반드시 세 번. 근데 이 세 번의 기준은요. 한 번 읽었을 때 느낌이 와요. 예, 아닌 건 빨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은 세 번 이상 꼭 읽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 일곱 번째. 내가 읽은 책은 반드시 기록한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악의 선물과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망각입니다. 이 망각을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책을 읽고 나면 단기 기억으로 많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장기 기억으로 옮기셔야 하려면 기록을 하셔야 하거든요. 아마 기록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라든지 뭐 싱크와이즈나 마인드맵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록을 꼭 하시게 되면 그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저처럼 책이라는 결과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냥 소중한 추억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은 거는 꼭 기록을 해서 남긴다. 네, 저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늘 응원하며 오늘 하루도 해피 파이어!